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한번 떠나려고 공항에 가면 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그 예상 밖 순간이 훨씬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공항들이 조용히 붙어 아주 크게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기술이 빨라지니까 편리해지는 건 좋은데, 준비가 조금만 부족하면 줄은 더 길어지고, 탑승은 늦어지고, 심하면 규정도 몰라서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에 바뀌는 5가지 핵심 공항 변화와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0대 이상 시청자분들도 부담 없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현실적인 예시와 심리적으로 공감되는 이야기까지 넣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놀라운 변화부터 볼까요? 예전엔 여권을 꺼내 직원에게 건네고 똑딱 도장 찍히는 그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장 추억이 곧 사라집니다. 2026년부터 세계 곳곳의 공항은 완전한 생체 인식 시스템, 즉, 얼굴 지문 인식이 기본 절차가 됩니다. 이미 애틀랜타, 댈러스, 런던 히스로 같은 대형 공항에서는 시범 운영 중이고요. 카메라 앞에 몇 초만 서 있어도 신분 확인과 탑승권 처리가 끝나죠. 듣기에는 편한데 문제는 거의 강제적이라는 점입니다. 얼굴 촬영이 싫다면 예전 방식의 수동 확인줄로 가야 하는데 이 줄이 앞으로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유럽에서 도입하는 EES 시스템은 당신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갔는지까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예전처럼 여권 도장 보면서 이때 여행했었지 하던 감성도 점점 사라지는 거죠. 물론 기술이 좋아지면 편리해지긴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불편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얼굴 스캔이 어색해서 급하게 줄을 바꾸느라 식은땀 흘렸다는 경험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안내만 잘 따라오시면 2026년 이후 여행도 훨씬 여유롭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이 여러분의 여행 시간을 편하게 만들 중요한 정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6년에 달라지는 규칙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실 변화가 바로 기내 반입, 수화물 규정 강화입니다. 설마 더 까다로워지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여러 항공사에서 새로운 규정을 시험 적용하고 있어서 변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라이언에어, 이지젯 같은 유럽 저가 항공사뿐 아니라 몇몇 미국의 저가 항공사들도 디지털 수화물 스캐너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이 장비는 아예 출발 단계에서 가방 사이즈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통과 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직원에게 말로 부탁하거나 억지로 끼워 넣어보던 예전 방식이 이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건 앞으로 일부 항공사는 기내 선반, 오버헤드, 사용료까지 따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요즘 항공사들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여러 방식을 시도하는데 선반 공간도 유료화될 수 있다는 거죠. 명분은 탑승 절차의 효율성 향상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추가 요금 확보가 더 큰 이유라는 건 여행 경험 많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무료였던 개인 소지품도 앞으로는 규정 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4만, 1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어요. 저가 항공뿐 아니라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까지 개인 소지품 전용 요금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실전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여행용 가방은 작지만 단단한 구조로 된 걸 하나 마련해 두세요. 부드러운 천재질 가방은 조금만 채워도 금방 부풀어 올라 규정 사이즈를 넘기기 쉽거든요. 둘째, 압축 파우치를 꼭 활용해 보세요. 옷 부피를 절반 이하로 줄여주니까 작은 가방도 훨씬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을 나서기 전 가방 무게를 직접 재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어떤 항공사는 기내 반입 가방 최대 중량을 7kg, 심한 곳은 5kg으로 제한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사소한 준비 하나가 공항에서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규정에 딱 맞춘 작은 가방 덕분에 줄 서지도 않고 바로 탑승한 경험이 있어요. 반대로 무게 초과로 공항에서 가방을 뒤집어 엎느라 진땀 뺀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여행 시작의 평온함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2026년에 달라지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바로 공항 보안 검색 방식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바로 이 보안 검색 때죠. 노트북 꺼내야지. 액체 분리해야지. 신발 벗어야지. 게다가 줄은 또 왜 그렇게 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변화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입니다. 미국 TSA뿐 아니라 유럽 주요 공항들도 차세대 CT 스캐너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가방을 거의 열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CT 스캐너는 가방을 3D로 분석해서 내용물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꺼낼 필요도 크게 줄고 유명한 100ml 액체 제한 규정도 단계적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미 영국과 일부 EU 국가에서는 이 규정을 폐지하는 곳도 생겼고 미국도 주요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물도 마음껏 들고 갈 수 있나 하고 기대하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공항이 같은 속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출발 공항은 새 규정인데 도착 공항은 옛 규정일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새 스캐너는 신발 내부까지 스캔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승객은 신발 벗어주세요 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들께는 정말 좋은 변화죠. 허리 굽히고 신발 벗고 다시 신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느 공항에서는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되는 줄 때문에 승객들의 이동 시간이 20% 정도 단축됐다는 조사도 나온 적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행 준비하실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째, 출국과 입국 공항이 각각 어떤 규정을 운영 중인지 미리 확인하기. 둘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액체류는 가능하면 투명 지퍼백에 한 번 더 정리해두기. 불편함은 줄이고 마음은 더 편하게 만드는 작은 준비죠. 여행은 기분 좋게 떠나야 하는데 검색대 앞에서 갑자기 당황하면 에너지까지 쭉 빠지니까요. 앞으로 소개할 다음 규칙까지 알고 나면 2026년 이후의 공항은 훨씬 덜 피곤하고 훨씬 예측 가능한 공간이 될 겁니다.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이제 2026년에 여러분의 여행 방식을 크게 바꿀 또 하나의 변화. 바로 디지털 여권과 얼굴 인식 기반 탑승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곧 미국 국무부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차세대 전자여권, 즉, 이 패스포트를 전면 도입합니다. 이 여권은 기존보다 보안 기능이 훨씬 강화된 칩이 들어있고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디지털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몇몇 항공사 델타, 유나이티드, 영국항공은 이미 시험 운영 중이라 공항에서 얼굴만 인식되면 탑승권을 보여줄 필요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편할지 몰라도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이거 혹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곧 여권이 된다 해도 실제 여권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것. 배터리가 꺼지거나 와이파이가 안 잡히거나 앱 오류라도 나면 공항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여행자는 휴대폰 배터리가 갑자기 1%로 떨어져서 입국 심사 앞에서 식은땀을 흘렸다는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 실물 여권을 항상 따로 보관할 것. 스마트폰과 같은 가방에 넣지 말고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여권은 남아있도록 따로 챙기세요. 둘째, 여권 정보면을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 보안 폴더에 저장해두기. 비상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중요한 여행 서류 예약 확인서, 호텔 정보, 항공편 정보는 종이로 한 장 출력해 가세요. 기술은 편리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디지털 여권 시대가 온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두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여유 있게 공항을 통과할 수 있어요.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대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행 비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이어서 봐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실 변화. 바로 여행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항, 항공 세금 인상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부터 여러 나라가 공항 시설 개선, 환경 규제 강화, 운항 효율 향상 등을 이유로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용들이 티켓 가격에 은근슬쩍 포함되기 때문에 여행자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은 이미 2026년 항공 승객세 인상을 확정했고 유럽 여러 나라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미국도 대형 공항의 공사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하죠. 이런 변화는 특히 50대 이상 여행자분들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은 노선인데 왜 예전보다 10만 원이나 비싸지? 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항공권을 비교할 때 세금, 수수료 포함 가격을 꼭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하세요. 어떤 항공사는 기본 요금은 저렴하게 보이지만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수수료가 크게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 항공사 연계카드나 마일리지 카드를 활용해 보세요. 일부 카드는 연일, 2회 정도 공항 이용료나 추가 수화물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혜택이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카드 혜택 덕분에 1년에 공항 관련 비용만 20만 원 넘게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팁은 공항 라운지 이용권이나 멤버십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라운지는 세금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는 무료 수화물, 식사 제공, 우선 탑승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체 여행 비용을 상당히 줄여줘요. 가격이 오르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현명하게 준비하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행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얼마나 알뜰하게 준비했느냐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다음 파트에서는 입국 심사에서 자주 묻는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꼭 이어서 봐주세요. 이제 공항 규칙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떨리는 순간 바로 입국 심사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입국 심사줄에 서면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내가 잘못 말하면 어쩌지? 기분 나쁘게 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요. 이 질문들의 의도를 이해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주 단순하고 정직하고 일관되게만 답하면 되는 질문들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건 그냥 인사처럼 묻는 게 아니라 비자 종류와 방문 이유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서 친구 회사 일도 좀 도와주고 같은 말을 하면 바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관광입니다. 2주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길게 말한다고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은 얼마 동안 머무르실 예정입니까? 인데 이건 출국 계획이 뚜렷한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여행 기간이 유동적이라도 입국 심사에서는 명확한 계획처럼 들리게 답하는 게 좋아요. 2주 머무르고 15일에 출국합니다. 이렇게요? 사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도 아직 고민 중인데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가 심사관이 계속 꼬리 질문을 해서 10분 넘게 잡혀 있었다고 해요. 심사관 입장에서는 혹시 체류할 생각인가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주 유용한 팁 하나. 출국 항공권을 바로 보여줄 준비를 해두세요. 휴대폰 앨범이나 이메일 북마크에 캡처해두면 금방 꺼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가장 좋아하는 건 명확한 증거거든요. 또 하나 흔한 질문이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람이 준비된 여행자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호텔 예약 확인서 한 장만 보여줘도 바로 통과됩니다. 혹은 가족에게 머무른다면 뉴욕에 있는 딸 집에서 머뭅니다. 정도의 답이면 충분해요. 주소를 정확히 외우지 못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대부분 예약 문자나 카톡, 이메일만 보여줘도 충분히 신뢰를 얻습니다. 입국 심사는 시험이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외울 필요도 없고 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차분하게, 짧고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만 말하면 누구나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 까다로운 질문들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답변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입국 심사에서 이어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귀국 항공권은 있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당신이 정말 돌아갈 생각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 돌아갈 건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심사관 입장에서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귀국 항공권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유동적일 경우라도 환불 가능한 티켓을 일단 예약해 두세요. 나중에 바꾸거나 취소해도 되지만 입국 순간에는 나는 돌아갈 계획이 확실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여행자는 나중에 살 거예요 라고 말했다가 바로 2차 검사로 넘어가 30분 넘게 지체된 사례도 있어요.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건 직업을 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꾸밀 필요도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사입니다. 사업합니다. 퇴직했습니다. 정도면 충분하죠. 다만 구직 중이라고 말하면 때때로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럴 땐 저축으로 여행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차분하게 덧붙이면 됩니다. 심사관은 단지 여러분이 여행 중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확인할 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질문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현금을 딱 얼마라고 지갑 열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은 신고할 필요도 없고 심사관이 진짜 궁금한 건 여행 중 생활할 자금이 충분한가예요. 그러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고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혹시 심사관이 요청하면 스마트폰 뱅킹 잔액 화면이나 간단한 명세서를 보여드리면 되고요. 입국 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확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말이 막히거나 긴장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심사관이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 깊게 숨 한 번 들이쉬고 짧고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질문 가방은 직접 싸셨나요? 혼자 여행하시나요? 와 그 의도까지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입국 심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바로 가방은 직접 싸셨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이런 걸 왜 물어보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데 사실 이 질문은 보안 확인의 핵심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짐에 몰래 물건을 넣었을 가능성을 파악하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답변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가 일부 도와줬다면 가까운 가족이 함께 챙겼습니다. 정도로만 설명하시면 충분해요. 불필요한 이야기를 덧붙이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어떤 분은 긴장한 나머지 짐을 잠깐 다른 분에게 맡기긴 했는데 라고 답했다가 2차 검사까지 가는 바람에 40분이나 지체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 혼자 여행하십니까? 예요? 이는 여러분의 여행 계획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아내와 함께입니다. 아들 부부와 왔습니다. 처럼 짧고 명확하게 답하면 되고 혼자라면 그냥 예. 혼자 여행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여행한다고 하면 의심을 받을까봐 괜히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심사관이 원하는 건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비행기 예약, 호텔 정보와 일치하는가? 딱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긴장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나라에 아는 사람이나 가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여기서 함정은 있다고 말하면 무조건 의심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면 네. 아들이 여기 살고 있어 잠깐 들릅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지 중요한 건 방문 목적과 연결해 어색하지 않게 말하는 것뿐이죠. 주소나 연락처를 물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해 보여주시면 됩니다. 심사관이 보려는 건 솔직함과 일관성입니다. 입국 심사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절차가 아니라 모든 여행객이 안전하게 드나들게 하기 위한 기본 확인일 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금방 통과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질문 신고할 것이 있습니까?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입국 심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이 바로 신고할 것이 있습니까? 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이 질문을 비싼 전자제품이나 술 같은 것만 신고하면 되는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질문에는 훨씬 넓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국가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식품, 약품, 동물성 제품, 농산물, 특정 기념품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갖고 들어가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지인에게 선물하려고 가져간 말린 고추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공항에서 20분 넘게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매번 먹는 건강보조제를 그냥 넣어갔다가 성분 때문에 추가 확인을 거친 사례도 있습니다. 심사관이 진짜 알고 싶은 건 이 사람이 위험 물품을 숨기려 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규정을 알고 성실하게 협조하는가 예요. 그래서 애매한 물건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게 신고 대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태도 자체가 오히려 신뢰를 높여 빠르게 통과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종 나오는 질문이 이 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입니다. 사실 심사관은 이미 컴퓨터로 여러분의 입출국 기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직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작년 여름쯤 방문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주일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처럼 대략적으로만 말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머뭇거리거나 말을 바꾸거나 너무 과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고 일관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국 심사는 여러분을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모든 여행객이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하는 기본 확인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숨기려고 해서 생기지, 몰라서 생기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고 차분하게 대답하면 그 어떤 심사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전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입국 심사를 더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심리적인 팁까지 포함해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입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심리적인 여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입국 심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질문 자체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낯선 환경과 긴장감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행자분들은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면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심사관들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과 진정성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짧고 분명하게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심사대에 서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불안감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못 알아들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sorry 또는 pardon 이렇게 짧게 되묻는 겁니다. 심사관은 하루에도 수백 명을 상대하기 때문에 질문을 2번 말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긴장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 이야기를 너무 길게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긴 설명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관광입니다라고 하면 되는 질문에 관광인데 친구도 만나고 사업 얘기도 조금 하고 이렇게 말하면 심사관은 불필요한 의심을 갖게 되죠. 입국 심사는 그저 확인 절차일 뿐이니 질문과 답이 서로 딱 맞아떨어지도록 간단하게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많은 여행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사람들은 문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침착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관된 내용, 차분한 태도, 짧은 답변이 3가지만 지키면 어떤 나라의 입국 심사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2026년 이후 공항과 여행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지를 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2026년 이후 우리가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편하고 불안 없이 공항을 지나갈 수 있을지 차근히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앞으로 공항은 지금보다 훨씬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될 겁니다. 생체 인식 게이트, 디지털 여권, 3D CT 보안 스캐너, 수화물 자동 판정 시스템까지 변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2가지 면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겐 엄청난 편리함이 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지 못한 사람에겐 스트레스와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권, 서류, 가방, 보안 규정 등 기본적인 여행 정보는 출발 전 10분만이라도 꼭 체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는 스마트폰 사용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종이 백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여권 정보, 호텔 예약, 항공편 정보 같은 핵심 자료는 출력해서 여행용 파우치에 딱 넣어두면 갑작스러운 배터리 방전이나 앱 오류에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는 공항에서 왜 안 되지? 하고 당황할 일이 적어지려면 가방 규정과 세금 구조도 미리 확인해두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기내 반입 가방 사이즈나 무게는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출발 전 5분만 투자해 확인하면 공항에서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할 일 없이 훨씬 편안해져요. 작은 팁이지만 여행 전체 분위기를 바꿀 만큼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입국 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왜 왔는지, 언제 돌아갈 건지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너무 긴 설명도 필요 없고 외국어 실력이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차분함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2026년 이후 여행은 분명히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면 오히려 누구보다 빠르고 여유롭게 공항을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전체 내용을 간단히 묶어서 앞으로 여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대본의 마지막 정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2026년 이후의 여행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얼굴 인식, 디지털 여권, 자동 보안 시스템, 새로운 수화물 규정, 그리고 항공세 변화까지 한 가지씩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공항이라는 공간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 여행을 떠나기 전 딱 5가지만 준비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여권과 디지털 서류, 백업입니다. 실물 여권은 언제나 최우선이고 스마트폰에는 여권 정보 페이지 사진을 보안 폴더에 저장해 두세요. 호텔 예약, 항공편 정보, 보험 증서도 캡처하고 가능하면 종이로 한 장씩 출력해 두면 갑작스러운 기술 문제에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둘째, 기내 반입 가방 규격과 무게 확인이에요. 여행 전 3분만 투자하면 공항에서 벌어지는 80%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규정이 애매하면 더 작은 가방을 선택하고 압축 파우치를 활용해 공간을 최적화해보세요.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는 적게, 가볍게가 진짜 편안한 여행의 핵심입니다. 셋째, 보안 검색 변화에 대비하기. CT 스캐너가 도입된 공항에서는 노트북과 액체를 꺼낼 필요가 거의 없지만 아직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공항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액체류는 가급적 투명 파우치에 넣어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어떤 공항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넷째,
입국 심사 대비. 사실 이 부분은 기술보다 심리가 더 중요합니다. 심사관이 듣고 싶은 건 명확한 계획과 일관된 답변이에요. 여행 목적, 체류 기간, 숙소 위치, 귀국 계획이 4가지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면 어떤 나라든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마지막 5째, 여행 비용 변화 알기. 항공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항공권 비교 시 세금 포함 가격을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마일리지 카드나 공항 라운지 혜택을 활용해 부담을 줄여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연간 10만, 20만 원을 절약할 수도 있어요. 2026년의 여행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고 여유로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대비하면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이 모든 내용을 완전히 정리하고 여러분의 여행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바뀌는 공항 규칙, 보안 절차, 수화물 기준, 디지털 여권, 입국 심사 노하우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2026년 이후의 여행 환경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함께 이해해 보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알고 대비하느냐,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느냐, 이 2가지예요.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기술 변화가 많을 수 있어서 더 불안해지기 쉬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눈 내용들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앞으로의 공항은 기계가 사람보다 먼저 여러분을 알아보는 시대가 됩니다. 생체 인증 게이트, 자동 처리 시스템. 이런 변화는 모두 빠르고 편하게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대부분의 절차는 오히려 훨씬 단순해지고 잘 안내받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살펴보면서 안내 화면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둘째로, 짐 규정과 세금 변화 등은 공항에서 갑자기 마주치면 큰 스트레스를 주지만 출국 하루 전에 5분만 확인하면 아무 문제 없이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방, 크기, 무게, 액체 규정, 세금 포함, 가격. 이 4가지만 체크해도 여러분의 여행 시작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제일 스트레스였던 부분이 알고 보니 금방 해결되는 문제였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차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셋째로,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대화에 가깝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잘할 필요도 없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명확한 목적, 일정, 숙소, 귀국 계획이 4가지만 마음속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심사관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2026년 이후의 여행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정말 편안하고 빠른 시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내용만 기억해도 앞으로의 여행이 훨씬 수월해지고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은 설렘이 우선 아닐까요? 준비만 잘하면 공항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여행이 시작되는 첫 번째 즐거운 관문이 될 거예요.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더 안전하고, 더 가볍고, 더 즐거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